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결국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자, 그래도 뭐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루하다,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드렸었죠. 네, 충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감안하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주 초반부터 주 중후반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는 어떤 의도 때문인가? 자, 왜 팔았냐? 왜 여기서 더 올려오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단기적 상승에 대한 목적 달성은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시장이 특정한 어떤 구간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늘은 좀 팔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중반까지 좀 답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압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 막아주는 모습인데, 자,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하기보다는 그냥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 그냥 니네들 거기 딱 붙어 있어 이런 형태의 느낌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는 이 지루한 지지, 이 지루한 눌림 이런 것들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요것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260으로 0.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은 3250이었고요. 지지선까지 밀린 거 좀 너무했다 생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주가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죠. 0.14%까지 상승을 했는데 0.15 정도 상승했다라면 이제 양봉 자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말씀을 좀 오늘 장중에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양봉이 크게 마감하게 되면 일단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면 일단 흐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만기를 앞두고서 일정 구간에 가둬놔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획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가둬놓기 위한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250포인트를 전후로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내일도 주가가 밀린다기보다는 그냥 보합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밀리더라도 3250이나 3240 정도. 그러니까 많이 밀려봤자 0.5에서 0.6 정도 밀릴 수밖에 없다. 또 그 정도 밀리면 바로 또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한 12일 정도 만기일까지는 아무래도 좀 답답한 모습들 우리가 각오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요. 플러스가 나왔죠. 양봉이기도 하고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눈치를 봐야 되겠죠. 코스피 쪽에서 잘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모습은 당연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골고루 눌러주는 모습이고, 특정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루한 장세, 답답한 장세,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잘 버텨내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2천억.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오전 동안에 매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가 많이 팔아봤자 그 정도 2천억 수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딱 2천억 매도를 한 것 같긴 하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4천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갔습니다. 더 많이 팔았었는데 조금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연기금이 지금 1700억을 팔아치우면서
이 외국인하고 같이 흐름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또 나쁜 짓을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1,700억이나 지들이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 축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왜 자꾸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연기금들은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형주 쪽 집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하는 짓거리는 네,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많이 내려가서 지지를 받아야 될 입장도 아니지만 저렇게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좀 별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아직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00억 순매도에다가 금융투자가 1,100억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이에 개인들은 무려 지금 한 1조 5천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1조 4천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순매수가 들어간 상태인데 개인들 물량은 일단 떠넘김을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시장을 방향을 만들어낸다거나 지금은 동학개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또 다른 물타기였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종목으로 어떤 진입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특이사항은 별로 없죠. 카카오뱅크가 12%대 마무리됐는데 요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일 정도는 이제 물량이 좀 더 나와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훅 떨어지는 게 나타나죠.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내일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까지 일단 수익을 잘 보셨다라면 내일 정도는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그냥 그래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종가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카카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떨어졌고요. 현재 상황은 이러한 모습이고 카카오뱅크가 시총 9위로 올라섰다는 거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제법 많이 줄었네요. 15%까지 올라가다가 7%대로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그렇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하락세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을 보시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들이 조금 제약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서 제약적인 요소를 보인다라면 뭐 소비주나 기타 경기 회복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또는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금융투자 쪽 한번 보시면은요, 2차전지 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상승하면서 아마 그런 쪽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버스를 매수했어요. 인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레버리지.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고버스 쪽 매수가 있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같이 있습니다. 요런 상황으로 본다면 2차전지 쪽에 대한 가능성은 키워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레버리지를 팔았다. 카카오뱅크 팔았다. 삼성전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팔았네요. 그래서 지금 매도한 종목들 입장에 보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나 물량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 또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매도 양상을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들이 되게 얍삽한 게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됐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으라고 사더니 이제는 볼장 다 봤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모습. 얍삽한 놈들입니다. 그죠? 네. 자, 연기금 한번 볼게요. 연기금은 오늘 카카오뱅크를 샀는데 얘네들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오늘 매도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현대차 매도가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뭐 등등등 쭉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매도가 쭉 들어간 모습이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가장 물량이 많다고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 애들도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들 팔아치우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도 오늘 팔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죠? 하이닉스는 어디 갔을까요? 아침에는 매수가 있었는데
하이닉스,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도로 바뀌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이 매도가 나갑니다. 카카오하고 LG화학, LG전자 쪽은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대응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ETF 쪽 매수 잘 안 하는데 2차전지 산업 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 보면 금융투자하고 같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 산업 분야가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중심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또 생각이 됐는데 2차전지 산업 하면은 뭐 LG화학, SDI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재 부품 쪽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카카오뱅크도 샀을 테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보면은 개인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고 약간 이제 물량을 자꾸 떠넘기려는 어떤 움직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도를 좀 파악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일단은 받아놓고 올릴 거예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완벽하게 매수로 자세를 바꾼다는 거,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줘야지만이 시장이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외국인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특정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는 상승으로 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상승으로 안 가면 주가가 내리나요? 또 그렇지는 않죠. 내려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 되돌림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어떤 포인트보다도 현재 위치에서 좀 지루한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관망하시고요. 조금만 더 느긋하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 같은 부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단기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밴드를 조금 넉넉하게 주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방송이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방송이 진행되니까 오늘 저녁 9시에 잊지 마시고 유튜브로 오셔서 시장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